이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매수, 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와 개인적인 시장 해석을 정리한 콘텐츠이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뿌리 보러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90억 경제나무입니다. 요즘 시장 사실 무조건 좋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변동성이 꽤 있었잖아요. 그래도 AI 얘기 나오면 여전히 다들 눈 반짝이고 실적 발표 때마다 서프라이즈 나오고 여름 랠리 얘기도 여전히 돌고 있죠. 근데 이럴 때 모건 스탠리가 좀 김 빠지는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좋다 이거야. 근데 이거 뭐가 깨뜨릴 수 있는데? 솔직히 이런 질문 강세장에서는 별로 인기 없습니다. 다들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니까요. 근데 재밌게도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모두가 마음 놓고 있을 때 진짜 작은 균열 하나에 제일 크게 휘청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꺼낸 사람은 앤드류 시츠, 모건 스탠리 글로벌 채권 리서치 책임자입니다. 2003년부터 모건 스탠리 밥을 먹어온 베테랑이고요. 원래는 회사채 리서치로 시작해서 한동안은 모건 스탠리 수석 크로스에셋 전략가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미국 최고 크로스에셋 전략가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채권 리서치 전체를 총괄하고 있고요. 이분 특징이 뭐냐면 주식 하나만 딱 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주식, 채권, 금리, 유가, 달러가 서로 어떻게 얽혀서 돌아가는지 그 전체 그림을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분 원래 좀 신중하고 방어적인 편입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직전에도 사이클 끝나가는 신호가 보인다면서 주식 비중을 줄이라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 직후에 코로나 급락이 오긴 했는데 시장이 워낙 빠르게 반등해버리면서 그 신중론이 딱 맞았다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늘 다 맞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다들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짚어주는 역할로는 계속 인정받아온 사람이라 이번 경고도 한 번쯤 들어볼 가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짚은 위험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상 밖의 연준금리 인상. 둘째, AI 인프라 투자 둔화. 셋째, 이란 리스크 재확대와 유가 충격.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연준이 동결 대신 인상을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 딱 세 박자입니다. 물가는 안 튀고 연준은 가만히 있고 실적은 버텨준다. 이 세 개만 맞아떨어지면 시장은 정말 편해요. 근데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그림 정말 안 깨질까요?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히고 여기에 유가까지 올라가면 연준도 계속 가만히 있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시장은 동결을 기대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갑자기 연준이 예상보다 세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주가 제일 먼저 아파요. 나스닥, AI 대형주처럼 먼 미래에 벌 돈을 미리 당겨서 지금 가격에 반영해둔 자산일수록 금리에 민감하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그 미래 이익을 지금 가치로 계산할 때 부담이 확 커집니다. 채권도 같이 흔들리고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의 진짜 핵심은 금리가 오른다 그 자체가 아니라 시장이 편하게 믿고 있던 그림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AI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돈이 되느냐를 묻는 시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얘기 중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의 큰 엔진, AI입니다.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클라우드, 서버, 냉각까지 죄다 AI로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 랠리의 중심엔 빅테크의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구조 하나. 이 돈, 한 회사한테는 비용인데 다른 회사한테는 매출이에요. 빅테크가 돈을 쓰면 반도체 회사가 벌고 데이터 센터 기업이 벌고 전력 인프라 기업도 웃습니다. 그래서 AI 투자는 이제 그냥 비용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떠받치는 성장 스토리가 됐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이번 실적 시즌에 빅테크들이 이런 말을 슬슬 꺼내기 시작하면요. 투자 속도 좀 조절하겠습니다. 효율성 보면서 투자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많이 쓴다. 좋은 소식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장은 그 돈 진짜 이익으로 돌아오긴 하나요?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전환점이에요. AI 투자 초반엔 그냥 돈 쓰는 것 자체가 스토리였다면 이제부턴 그 지출이 수익성 검증대에 올라갑니다. 마이클 버리가 지적했던 AI 랠리의 모순도 여기 딱 맞닿아 있어요. 사람들은 한편으론 AI 수요가 끝없을 거라 기대하면서 동시에 빅테크가 돈은 좀 덜 쓰고 이익률은 좋아지길 바라거든요. 근데 이 둘 동시에 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AI라는 가지는 계속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가지를 뿌리가 버텨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시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란, 유가, 그리고 도미노 이야기입니다. 이란과 중동 리스크가 다시 커지면 시장이 제일 먼저 흘끔 보는 게 유가예요.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 생산비, 소비자물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연준도 편하게 동결이요 하고 외치기 어려워집니다. 이게 도미노예요.
유가 문제가 그냥 에너지 시장 이야기가 아니라 물가와 금리를 거쳐 결국 주식과 채권까지 건드리는 이유입니다. 모건 스탠리 기본 시나리오는 극단적인 에너지 충격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쪽 긴장이 다시 커지면 시장은 순식간에 방어적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전략 비축유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라 충격을 흡수할 여력도 예전만 못해요. 이럴 때 달러는 단기적으로 안전자산 수요를 받고 금과 은도 다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은 산업재 성격도 있어서 경기 둔화 걱정이 커지면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세요. 이 세 위험, 각자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 도미노처럼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를 자극하고 물가가 자극되면 연준이 매파적으로 돌아서고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서 성장주와 AI 대형주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갑니다. 여기에 AI 설비 투자 둔화 신호까지 겹치면 시장을 떠받치던 핵심 엔진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이제 폭락이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모건 스탠리도 이 셋이 한꺼번에 다 터진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장에 좋은 요소도 여전히 많다고 봅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 시장이 이미 좋은 소식을 너무 많이 미리 가격에 반영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악재 하나에도 생각보다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톰 리, 마이클 버리, 앤드류 시츠, 이 세 사람을 한 번에 놓고 보면 은근 재밌습니다. 톰 리는 강세장의 가능성을 봅니다. 조정이 와도 결국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쪽이에요. 마이클 버리는 AI 랠리의 약한 고리를 봅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너무 쉽게 믿고 있다는 경고고요. 앤드류 시츠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랠리가 계속되려면 뭐가 안 깨져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를 짜주는 쪽입니다. 톰 리는 기회를 보여주고 버리는 위험을 보여주고 시츠는 확인할 항목을 챙겨주는 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관점 다 같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8월에서 10월 구간은 그렇게 편하게만 보이지는 않아요. 7월까지는 시장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8월에서 10월로 넘어가면 좀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제 오래된 시각이고요. 요즘 상황을 보면 볼수록 그 생각이 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연준입니다. 지금 연준, 캐비넛이 의장 체제로 들어왔는데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계속 금리 좀 내려주시죠 하고 옆구리를 콕콕 찔러온 걸로 유명하죠. 근데 정작 취임하고 데이터를 열어보니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물가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인데다 유가의 지정학 리스크까지 겹치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일단 물가부터 잡고 봅시다 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거든요. 옆에서는 빨리 내리라고 하는데 손에 든 데이터는 자꾸 반대쪽을 가리키는 워시 입장에서는 꽤나 진땀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은근히 기대하고 있던 편안한 동결, 아니면 인하, 이 그림 생각만큼 쉽게 안 올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실제로 최근 분위기를 보면 연준 내부에서도 인하보다는 동결을 좀 오래 끌고 가거나 심지어 인상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이 동네도 여전히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보도들을 보면 최근 이 지역 긴장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고 일부 에너지 운송 흐름에도 삐걱거리는 조짐이 보인다고 해요. 워낙 글로벌 에너지가 지나가는 목 좋은 길목이다 보니 여기서 긴장이 조금만 커져도 유가랑 인플레이션 기대가 같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준 방향도 아직 안갯속인데 유가 흔드는 지정학 리스크까지 현재 진행형이면 8월에서 10월을 마냥 편하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조정 온다고 겁먹고 도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왜 빠지는지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유가 때문인지, 금리 때문인지, AI 설비 투자 둔화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많이 오른 것에 대한 과열 해소인지, 이거 구분해야 다음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저는 8월에서 10월을 욕심내는 구간이 아니라 확인하는 구간으로 봅니다. 무조건 사는 구간도 아니고 무조건 파는 구간도 아니에요.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이 어떤 리스크에 약한지 한번 점검해보는 구간입니다. AI 대형주 많이 들고 있다면 설비 투자와 실적 가이던스를 확인해야 하고, 지수 추종 비중이 크다면 금리와 유가를 확인해야 하고, 채권을 들고 있다면 연준과 인플레이션을 확인해야 하고, 금과 은을 본다면 달러, 실질금리, 지정학 리스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얘기 정리해볼게요. 모건 스탠리 앤드류 시츠가 짚은 여름 랠리의 세 가지 위험은 예상 박연준 금리 인상, AI 설비 투자 둔화, 이란 리스크 제약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셋, 사실은 유가에서 물가로, 물가에서 금리로, 금리에서 성장주로 쭉 이어지는 하나의 도미노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공포가 아니라 점검입니다. 시장이 강해 보일수록 뭐가 이 흐름을 깨뜨릴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게 맞습니다. AI라는 가지는 지금도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요. 근데 흔들릴 때일수록 뿌리, 금리, 유가, 달러, 실적이 잘 버티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의 매수, 매도 권유가 아니라 공개된 시장 전망과 개인적인 해석을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은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실제 투자 결정은 각자의 투자 성향, 자금 상황, 손실 감내 범위에 맞게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뿌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뿌리로 만나요. 90억 경제나무였습니다.